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러닝으로 살이 빠질까? 1. 적게 먹고 러닝, 운동에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면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야 한다. 덧셈을 하려면 공식을 알아야 한다. 공식을 모르는데 답을 구할 수 없다. 남들이 하는 운동 방식은 남들의 운동 방식이지 나에게 맞는 운동 방식이 아니다.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자신을 체크해라. 본인의 현재 운동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와 자신의 신체 상태의 이해도를 체크해봐라. 다이어트 방법을 알고 있나?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나? 단순히 적고 먹고 러닝을 하거나 안 먹고 러닝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남들이 효과를 봤다는 사례만 듣고 그저 따라하고만 있다. 잘못된 정보를 상식으로 잘못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정보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 정보가 사실인지 자신에게 맞는지는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한다. 그들의 정보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맹신은 독이다. 단순하게 따라하고 그저 움직이고 많이 한다고 된다면 누구나 몸짱 된다. 다이어트는 영양, 휴식, 식습관, 체력, 가동성, 운동에 의해 생활 패턴 이 모든 것이 조화로워야 가능한 것이다. 무조건 적게 먹고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적게 먹거나 굶는 러닝 효과 1. 영양 부족은 살이 빠지지 않는다. 운동하고 그 상처 치료 재생으로 근육이 성장한다. 그때 단백질 섭취가 그 역을 해준다. 하지만 굶거나 영양이 부족한 상태라면 몸은 러닝과 운동으로 필요한 근육과 신체를 회복할 영양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근육을 분해하여 영양을 만들고 몸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몸은 다이어트가 아닌 현재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살이 빠지는 시스템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 몸은 보호를 전제로 신체를 유지하고 치료한다. 즉 운동을 했는데 근육이 자라지 않고 그 결과 기초대사량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러닝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그대로인 것이다.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건 다이어트가 아니고 적게 먹고 움직임이다. 이 영양은 살을 빼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영양 없는 운동은 연료 없는 자동차로 기능이 정지되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다. 근육은 운동 후 상처를 영양과 휴식이 치료, 재생하며 성장하는데 영양이 부족하면 재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처뿐인 몸이 되는 것이다. 즉 성장이 아닌 부상 치료만 하게 되는 상태인 부상 상태인 것이다. 적게 먹고 굶으면 다음에 밥 한 숟가락만 더 먹어도 뇌와 장기는 과식으로 인지한다. 왜냐? 기존의 영양 상태로 몸을 유지하였던 데이터가 입력 기억되고 그에 맞게 몸을 통제하고 재구성하여 프로그래밍한 것이다. 평생 그럴 수 있다면 모를까 평생 적거나 굶고 살 수 없는 일이다. 임시방편은 몸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아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3. 기초대사량의 차이. 기초대사량이 높은 것은 근육량이다.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칼로리이다. 근육 3kg가 많은 사람은 근육 3kg가 적은 사람이 1시간 뛰어야 빠지는 칼로리를 누워서 TV를 봐도 똑같은 칼로리를 소모한다. 그런 근육이 점점 줄면 어떻게 될까? 그 전과 똑같이 먹고 러닝을 했는데 이상하게 찌거나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되면 이전보다 적게 먹고 러닝을 해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악순환이 된다. 안 먹으면 근육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며 하루 저절로 소모해야 할 칼로리가 줄지 않고 쌓이면서 한 숟가락만 먹어도 찌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진다.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것은 다이어트가 아니고 적게 먹고 움직이는 것이다. 3. 적게 먹고 러닝하면 살이 더 잘 빠진다. 다이어트를 굶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다이어트는 운동과 식단으로 정상 수치를 만드는 것이지 적게 먹어서 체중을 빼는 것이 아니다. 적게 먹거나 굶어서 체중이 줄어든 것은 적게 먹어서 체중이 빠진 것이지 다이어트가 아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근육 체중의 정상이다. 굶으면 체중도 줄고 근육도 줄고 지방은 늘며 기초대사량이 줄어 그렇게 살찌는 몸이 된다. 잘 먹고 잘 자면서 운동으로 쌓여있는 지방, 즉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 하수구가 노폐물로 막혔는데 물을 적게 버리면 되는가? 평생 그럴 수 있다면 모를까? 노폐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쌓인다. 1. 적게 먹는 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다. 적게 먹는 것은 적게 먹는 행위일 뿐이다. 정상적인 다이어트는 체중이라는 숫자를 줄이는 목적이 아닌 근육과 지방 체중을 정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몸의 모든 대사 기능이 망가져도 체중만 줄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굶으면 운동으로 회복할 영양이 없으면 몸은 오히려 근육을 분해하여 영양을 만든다. 즉, 근육이 사라지죠? 근육은 지방을 막는 면역력 체계이다. 근육이 줄어드니 지방이 늘고 뭐든 저항하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스펀지가 되는 상황이 된다. 물만 먹어도 찌는 상황이다. 이 공복 유산소는 지방을 태운다? 지방은 마찰열로 인해 소모된다. 그 마찰이 영양이다. 영양 섭취가 안되면 연료 없는 자동차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 지방도 타지 않는다. 자동차가 연료 없이 움직일 수 없듯이 몸도 연료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지방도 태우지 못하고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오히려 망가뜨린다.
근육이 분해되어 영양으로 사용되고 근손실을 일으킨다. 공복 유산소 운동이 안 먹었으니 쌓인 지방이 소모된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이론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아직도 그 이론을 진실로 착각하고 시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 하나가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살을 빼기 위해 적게 먹고 굶으면서 러닝을 하는 것은 다이어트가 아닌 적게 먹고 움직이는 것이다.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으로 살을 빼지 않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공복 유산소는 이미 잘못된 것으로 오히려 저혈당과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고 근육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피하는 것이 좋다. 러닝만으로 살을 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확실한 것은 근육이 많아야 살이 빠진다는 것이다. 근육이 많으면 지방을 밀어내고 침투를 못하게 한다. 현재 1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체중이 유지된다면 나중에는 10시간을 해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근육은 만들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 연소, 즉 칼로리 소비가 점점 줄어든다. 즉 지금 근육이 100개 있어서 유산소 운동 시 칼로리 100을 쓰지만 나중에 근육이 50이 되면 칼로리도 50을 쓰게 된다. 그러면 살이 찌게 된다. 그럼 1시간이 아닌 2시간을 해야 현재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치로 근육이 점점 줄면 운동 시간은 그에 따라 점점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운동 시간은 늘어났지만 이상하게도 체중이 빠지지 않고 현재 체중을 유지만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10시간을 해야 현재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다. 러닝을 해도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5. 오래 걷기 효과. 1. 걷는 것도 운동이다. 단순히 30, 60분을 걷는다고 해서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 운동이란 전제가 심박수가 운동으로서 인식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걷는 생산직과 마트 직원, 영업직과 서비스직은 모두 말랐는가? 걷는 것은 걷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칼로리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체형, 체질, 호르몬, 키, 몸무게, 근육량, 지방량, 병력, 날씨, 영양 상태에 따라 다르다. 이 모든 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기계에서 말하는 운동 칼로리나 인터넷 정보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다. 그 편차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누구에게는 1의 효과가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100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칼로리대로라면 다이어트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순히 걷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는다. 살이 빠지는 것은 근육이 많고 그로 인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서 지방과 체중이 빠지는 원리이다. 근육이 많으면 1시간 걸어서 1kg이 빠지지만 근육이 적으면 근육이 많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4시간을 걸어야 1kg이 빠진다. 자신의 체형에 맞는 운동을 해야지 그냥 걷거나 러닝한다고 해서 빠지지 않는 것이다. 남이 1시간 걸어서 1kg이 빠졌다고 해서 자신도 1시간을 걸으면 1kg이 빠져야 한다는 논리는 1차원적인 생각이다. 대다수가 왜 나는 안 빠지지라는 의문을 갖기는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한다. 찾으려 하지도 않으며 단지 억울해하며 포기해버린다. 3. 체질의 차이. 체형이 다른데 같은 효과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근육이 많은 사람은 100칼로리의 러닝을 해도 3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근육이 적은 사람은 100칼로리 러닝을 해도 50칼로리만 소모할 수 있다. 개인 체질, 체형에 따라 흡수, 소모 칼로리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망각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식이 아닌 누군가를 따라하고 획일화시켜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즉, 자신이 1kg을 빼려면 2시간을 걸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4시간을 걸어야 빠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무작정 걷는다고 해서 되겠는가? 3. 러닝 강도. 심박수가 일정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10시간을 걸어도 그냥 걷는 것이지 살이 빠지지 않는다. 많이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이다. 결국 근육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기초대사량은 결국 근육량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근육 운동을 하지 않고 러닝만 하는 것은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6. 매일 러닝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1. 왜 매일 러닝하는데 체중이 안 빠지는가? 똑같은 것을 한다고 해서 체중이 빠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시간 운동에서 한 달째 1kg이 빠졌다면 이제는 현 몸무게를 유지하게 된다. 더 빼려면 이제 2시간을 해야 한다. 그런 이치로 2달 후에 또 체중을 빼려면 3시간을 해야 한다. 즉 과부하로 인해 체중이 빠지는 것이지 계속 같은 강도의 러닝은 체중이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 강도의 변화. 그런데 매번 같은 방식의 운동을 하면서 왜 빠지지 않느냐고 말한다. 덧셈을 계속 배우면 곱셈이 저절로 익혀지는가? 난이도 수준별로 강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계속 같은 강도만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 속도든 시간이든 강도의 변화를 줘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운동만 한다. 3. 운동, 심박수. 러닝으로 효과를 보려면 일정 심박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옆 사람과 대화가 되지 않는 속도여야 한다.
심박수의 변화가 없는 운동은 그냥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전보다 걸었다고 해도 그냥 걷는 것이다. 아예 병상에 누워있다가 한 달 만에 움직이지 않았던 환자가 걷는 것과 일반인이 많이 걷는 것은 다르다. 하루 5시간을 걷는다면 조금은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걷는 것이 쉬지 않고 걷는 것인지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은지도 관계가 있다. 그렇게 걸었다고 해도 1달이면 적응은 끝이 난다. 이제는 6시간을 걸어야 하고 매달 1시간씩 늘려야 할 것이다. 이것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극단으로 가면 하루를 걸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종합 1. 운동에 적응.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그 운동에 적응하게 되어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 수 있다. 즉,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던 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된다. 2. 회복 시간 부족. 운동 후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몸이 피로해져 일상적인 신체 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칼로리 소모를 감소시킨다. 3. 칼로리 소모의 한계. 운동으로 인한 칼로리 소모. 운동을 통해 소모되는 칼로리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운동 후 운동을 했으니 더 먹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과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4.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다. 지방 감량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체중이 줄지 않는다면 유산소 외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도록 한다. 근육이 많아지면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짧은 시간에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고 중간에 휴식을 반복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가해도 좋다.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은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5. 음식과 운동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칼로리를 태우는 데만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무엇을 먹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체중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나이, 키, 신체 활동량에 따라 체중 관리에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한다. 또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고 첨가당, 나트륨,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고콜레스테롤 식품을 제한하며 다양한 식품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등 균형 잡힌 식단을 목표로 식단을 조정한다. 6.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물은 체중 관리, 외 관절 윤활 작용, 체내 노폐물 제거, 탈수 예방 등 건강에 여러가지 이점을 준다. 실잠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성인은 매일 7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게 좋다. 만약 지속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체중이 늘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수면 부족은 비만과 향후 체중 증가 위험을 높인다. 이는 수면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그렐린과 렙틴이 식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렐린은 배고픔 호르몬이고 렙틴은 포만감 호르몬이다. 수면 패턴의 균형이 깨지면 그렐린 수치가 증가하고 렙틴 수치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배고픔은 더 많이 느끼고 포만감은 덜 느끼게 된다. 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발생될 수 있다. 즐거운 취미 생활이 아닌 억지로 하는 운동이라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다. 코르티솔 발생이 장기간 노출되면 지방 감소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면역체계 이상으로 감기나 부상이 생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하거나 과도하게 운동, 수면 부족이라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스트레스가 체중과 근육 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의사한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